평생 이 일이나 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이래요? 제대로 된 기술이라도 배우지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왜 이러고 살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햇살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와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고층 아파트와 고급 빌라들이 즐비한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멈춘 듯한 곳. 바로 골목탕이었습니다. 동네 분위기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낡고 허름한 간판과 삐걱이는 철문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목욕탕 특유의 후끈한 열기와 습기, 그리고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경력 40년이 훌쩍 넘는 베테랑. 목욕관리사인 김순복 할머니는 뜨거운 물이 넘실대는 목욕관리대 앞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때를 밀어온 할머니의 손마디는 물에 불어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세월이 쌓은 숙련된 기술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아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이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 하얗게 김이 서린 거울 앞으로 한 여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른 체구의 말쑥한 얼굴, 아마도 근처 고급 에스테틱에서라도 관리받는 듯한 얼굴에는 촉촉한 윤기가 흘렀고 이마와 양볼에는 얇은 오이 조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동네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기업 본사의 최 과장 부인이었습니다. 집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이 낡은 목욕탕을 가끔 이용했지만 올 때마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과장 부인은 목욕관리대에 몸을 눕기 전 요금 25,000원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마치 팁을 주듯 말했습니다. 새신사 할머니, 대충 하지 말고 구석구석 시원하게 밀어줘요. 알죠? 이 오이팩 안 떨어지게 조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할머니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듯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아들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미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과장 부인이 목욕관리대에 편안히 몸을 눕자 할머니는 익숙하게 물 온도를 확인하고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로 그녀의 피부 타입과 몸 상태를 살피며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몸에 닿자 최 과장 부인은 곧바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긴 너무 아프잖아요. 새신사 할머니가 힘 조절도 못해요? 나 피부 예민한 거 안 보여요? 살살 좀 하라니까요. 어휴, 답답해. 할머니는 네,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아직 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대충대충 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 동네에 이런 목욕탕이 있다는 것도 창피한데. 셋이는 더 엉망이네. 이 돈 받고 하는 거면 성의껏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젊고 잘하는 새신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는 속으로 나도 젊었을 때는 이 손으로 세신 잘한다고 소문났었는데, 생각했지만 그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최 과장 부인은 목욕관리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치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힐끔거리며 조롱 섞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신사 할머니는 이것밖에 못해요? 평생 이 일이나 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이래요? 제대로 된 기술이라도 배우지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왜 이러고 살아요? 한심하다. 정말 이런 곳에서 이런 가격 받고 이런 서비스라니. 그녀의 한심하다는 말과 이것밖에 못한다는 비난은 비수처럼 날아와 할머니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평생 자존심 다 버리고 이구준 일을 해왔습니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와 생계만을 위해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노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취급을 받다니. 수치심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욕탕 안 여기저기서 탕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머리를 감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순 이쪽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누군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흘끔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아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대꾸해봐야 그녀는 듣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얼른 일을 끝내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최 과장 부인은 할머니의 상처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때를 다 밀고 나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이팩 조각이 붙은 얼굴로 그녀는 성큼성큼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뒷모습에 대고 작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했지만 그녀는 대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흥, 하는 짧은 콧방귀 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길게 울렸습니다. 김순복 할머니는 텅 빈 목욕관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새 신비보다 아까 들었던 한심하다는 말과 이것밖에 못한다는 비난이 가슴속 깊숙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러움과 모욕감이 파도처럼, 아니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그저 이런 취급이나 당하며 살아야 하는 한심한 늙은이일 뿐인가 보다. 오후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 부인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며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 부인이 먼저 삐걱이는 목욕탕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그 뒤를 따라 차가운 저녁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전히 가슴속에는 아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의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삐걱이는 목욕탕 골목탕의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김순복 할머니는 차가운 저녁 공기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낮에 후끈했던 목욕탕과는 달리 바깥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할머니의 마음을 시리게 만든 것은 아까 최 과장 부인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이것밖에 못해요? 한심하다, 정말. 그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이 비참한 기분을 잊고 싶었습니다. 목욕탕 앞 좁은 도로에는 이 동네 분위기와 어울리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 과장 부인이 서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고 옆에는 남편 최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스르륵 열리고 안에서 멋진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에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마도 최 과장 부인이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과장의 부인은 그 남자를 보자 통화를 멈추고 남편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골목탕 간판에 시선이 멈추더니 무언가 생각하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목욕탕 문 앞에서 힘없이 걸어 나오는 김순복 할머니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휘둥그레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꿈을 꾸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어, 남자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자의 시선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 과장 부인은 조용히 그 남자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이내 말을 건네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그 순간 강지훈 회장이 최 과장 부인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은 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성큼성큼 김순복 할머니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지만 표정은 무척이나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최 과장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고급차에서 내린 멀끔한 남자가 방금 자신들이 보았던 그 목욕 관리사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김순복 할머니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겉옷, 힘없는 어깨. 그 모든 모습이 그의 눈에 가득 찼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할머니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낯선 게다가 이렇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 과장 부인이 굳어선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앞에서 강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상 가장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허리가 완전히 접히고 고개가 할머니의 발치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수십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난 듯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김순복 할머니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깍듯하게 인사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 한심하다는 말을 들으며 온갖 모욕감을 느꼈던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네, 저 기억하십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 숙인 자세 그대로 할머니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남자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이렇게 번듯한 남자가 자신의 기억 속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계심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해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네, 그때 여기 골목탕 카운터 옆에 밤마다 쭈그리고 앉아 공부하던 지훈이입니다. 그의 입에서 골목탕, 카운터, 옆 밤마다 공부하던 그리고 지훈이라는 단어들이 흘러나오는 순간 김순복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필름이 돌아가듯 희미했지만 선명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할머니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과거의 한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훌쩍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했던 골목탕의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탕 안에 물 빼는 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오던 시간. 목욕탕 카운터 옆에는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공간에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찬 기운이 감돌았고 습한 공기 속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좁고 초라한 공간에 젊은 청년 하나가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파묻혀 있었습니다. 강지훈, 바로 지금 눈앞에 성공한 기업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해진 옷차림의 야윈 얼굴이었지만 책을 놓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빛만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려워 변변한 공부방은 꿈도 꾸지 못했고 친척벌되는 목욕탕 사장님 덕분에 이곳 카운터에서 일하며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소리는 그의 절박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과연 내가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이가 바로 김순복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탈의실을 정리하거나 잠시 쉬기 위해 카운터 근처에 앉아 있다가 구석에서 홀로 공부하는 젊은 지훈이를 자주 보았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과 서러움을 겪었기에 그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야윈 어깨와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지훈이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탈의실 낙커 가장 안쪽에 자신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소중한 간식 봉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닐 봉지 안에는 찐 고구마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고된 일에 지쳐 허기를 느꼈지만 힘없이 책상에 앉아 있는 젊은 지훈이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앞에 멈춰서서 작은 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니? 강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낡은 비닐봉지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저녁에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너 먹어라. 배고플 텐데. 강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망설이는 듯 했지만 꼬르륵거리는 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도 시장하실 텐데.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먹고 싶지가 않네. 괜찮아. 젊은 내가 배고프면 안 되지.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지. 강지훈은 고구마를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소박한 맛이 그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를 맺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힘겨운 세상 속에서 건네받은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 이상의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 야윈 어깨, 하지만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도 빛나던 그의 눈빛.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지그시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그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말을 건넸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사는 게 다 그래. 세상이 참 팍팍하고 힘들 때도 많지.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많았어. 다 겪어봐서 알지. 강지훈은 고구마 먹는 것을 멈추고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내 눈빛을 보면 내 안에는 분명 희망의 빛이 보여. 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 빛을 잃지 마. 포기하지만 마. 너는 꼭 반드시 잘 될 사람이야. 할머니가 그렇게 믿어. 그 순간 젊은 강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동시에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격려와 자신을 잘 될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확신에 찬 그 말 한마디는 절망 속에서 꺼져가던 그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증명해 보이자.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날 밤 강지우는 김순복 할머니가 건네준 차가운 고구마,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바꾼 잘될 거다라는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세상과 맞설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때 골목탕 카운터 옆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지훈이입니다. 강지훈 회장의 목소리가 현재로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에 성공한 남자가 방금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낡은 목욕탕 구석에 초라했던 젊은이라는 것을 깨닫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아까 최 과장 부인에게 무시당했던 서러움과 모욕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슴 벅찬 감격과 놀라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 할머니께서 탈의실 락커 뒤에 몰래 숨겨두셨던 할머니가 드실 간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어진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락커에 음식을 두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는데 제가 그 간식을 받아먹는 것을 혹시 사장님께 들켜서 할머니께서 혼나시지는 않으셨는지.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할머니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의 말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괜찮았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와 주니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 할머니는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굳어선 채 지켜보던 최 과장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 대놓고 무시했던 목욕관리사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바로 남편 회사의 최고 상사인 강지훈 회장이 제 은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계속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때 골목탕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저에게 찐 고구마 주시면서 내 안에는 분명 희망의 빛이 보인다. 꼭 잘 될 사람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 할머니, 그때 할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와 따뜻한 정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한번 김순복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였습니다. 김순복 할머니의 눈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삶의 조각,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기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시당했던 서러움과 억울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와 자부심이 채워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젊은 강지훈을 향한 변치 않는 따뜻한 정과 대견함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거칠고 굳은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초라했던 청년의 모습과 현재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과장 부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한심하다고 비난했던 목욕관리사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남편 회사의 최고 상사이자 자신들이 그토록 잘 보이려 애쓰던 강지훈 회장의 인생 은인이었다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과 경솔함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할머니와 강 회장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조롱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최 과장 부인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깜짝 놀라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제 삶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고 꿈을 잃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할머니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업 회장으로서의 단단함과 은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남은 여생 그동안 고생하신 건 모두 잊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 할머니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 과장 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겉모습, 돈, 지위만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번듯한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만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의 현실이 자신이 쌓아 올린 오만함과 편견의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고 어리석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은 서러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흘리는 통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일은 최 과장 부인의 삶에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과거의 오만하고 거만했던 태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지만 낡은 목욕탕 앞에서의 그 기적 같은 광경은 그녀의 가슴 속에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그저 그때 배고픈 젊은이가 안쓰러워서. 할머니 그 작은 도움 하나가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과 넌 꼭 잘 될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할머니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김순복 할머니는 강 회장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지훈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하여 당장 할머니의 거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를 편안하고 깨끗한 새 보금자리로 모셨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나와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생활비를 마련해드리고 필요한 의료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마치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했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외롭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